네, 안녕하십니까. 프로덕션 스크립트 패키지에 대해서 어떤 스크립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션 패키지를 구입을 하신 분들은요,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압축된 zip 파일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압축을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안에 프로덕션 스크립트 패키지 2.2라는 이런 폴더가 하나 있고요.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어디로 복사를 하시느냐. 여러분들 애프터 이펙트가 설치되신 곳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PC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애프터 이펙트가 설치된 폴더 그쪽에 보시면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있죠. 자, 이 폴더 안에 보시면은 스크립트 UI 패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얘네들을 그냥 전체를 다 카피를 하시던지 이동을 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되신 거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이 되신 다음에 윈도우즈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스크립트 넣은 것 중에 이렇게 PSP v2 프로덕션 스크립트 패키지 버전 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시면은 저는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창이 보일 겁니다. 폴더를 선택해라 라고요. 자, 이런 창이 처음에 설치하신 분들 보이는데요. 이때는 어디를 찍어주냐. 여러분들 방금 복사한 곳 있죠. 애프터 이펙트 설치된 곳에 스크립트에 UI 패널 여기 들어가셔서 이 폴더 있죠. 프로덕션 스크립트 패키지 버전 2.2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다 불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정렬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도킹을 시켜서 작업을 하시고요. 물론 이렇게 팔레트를 띄워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도킹을 시켜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레트로 띄워 놓으면은 한 번 클릭할 때 얘를 이 팔레트를 인식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바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도킹을 시켜서 예, 도킹을 시켜서 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2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터 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요. 굉장히 많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지만 반드시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 것들도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켰고요. 자, 컴포지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렉트 오 이거는 여러분들 컨트롤 A 버튼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솔리드가 여러 개 얼마든지 여러분들 컨트롤 A 있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셀렉트 올.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넣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자, show hide 얘는 여러분들 그냥 요 옵션 있죠. 뷰 옵션에 요거 레이어 컨트롤 요거 껐다 켰다 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오는 게 매번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스크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이런 마스크나 이런 거 이걸로 가려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선택된 레이어 이런 조절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조절점은 난 보이고 싶지 않다라든지 이런 조절점 이런 것들요. 이런 거를 보이고 싶지 않을 때 hide all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이 옵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뷰 옵션 얘 껐다 켰다 하는 거요. 그 다음에 create null 얘 같은 경우는 그냥 null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null 레이어 create null 그런데 new null로 만드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만들 때 내가 선택된 레이어가 있다면 그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에 너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몇 개가 선택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선택된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너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을 경우 이때는 그냥 가장 최상위 마치 우리 그냥 일반 메뉴를 쓰듯이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create null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null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저 버튼도 사용을 해보시고요. adjust 얘도 똑같습니다. adjust 레이어를 만드는데 내가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 와중에
어떤 레이어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이 선택된 레이어 위쪽에 어저스트 만들어줍니다. 얘를 선택을 했다면 얘 위쪽으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항상 맨 위쪽으로 어저스트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가 많은 작업을 할 때 매번 이렇게 옮기는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Create Solid 있죠. 얘는 Solid Above 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솔리드를 만들어 주는데 항상 위쪽에, 내가 선택된 레이어 위쪽에요. 자, 내가 3번을 선택을 하고요. Create Solid. 그러면 이렇게 솔리드 만드는 대화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를 넣고 색상을 정하고 OK를 누르면 Create Solid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선택된 곳에.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은 Create Solid를 하면 가장 위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상.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스크립트를 써서 메뉴로 호출하면 이상하게 이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Make Comp Size. 요거는 어떤 거 애프터 이펙트의 약간의 버그일 수도 있고요. 스크립트하고 이 애프터 이펙트하고 그 약간의 어떤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뉴로 호출을 했을 때는요. 여기서 직접 하면은 뭐 얼마든지 활성화가 되는데 꼭 스크립트로 호출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저도 애를 써봤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블랙 솔리드, below, above.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작업하시다 보면 블랙 솔리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컴프 사이즈하고 같은 뭐 어떤 뭐 이펙트를 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블랙 솔리드, 아무것도 없을 땐 그냥 솔리드 만드는 거랑 똑같고요. 계속 위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된 곳의 위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선택된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자, 이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고 above below는 항상 얘는 최상단에 만들어지고요. 최상단.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below는 항상 최하단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하실 때 좀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오더 같은 거는 뭐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리버스 오더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을,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아래쪽으로 레이어 만들까요? 이렇게 제가 9개의 레이어가 있다면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리버스 오더 뭐 순서가 바뀌죠. 다시 리버스 오더.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꼭 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내가 3번과 7번만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3번과 7번만 선택을 하고 리버스 오더 하면 저 두 개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4번 리버스 오더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림 인, 트림 아웃.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단축키 많이 쓰시죠. Alt, Left 브라켓, Right 브라켓, 그겁니다. 근데 그 버튼도 좀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얘는 선택된 뭐 모든 거를 in, 원하는 것, out, 선택된 레이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만 선택을 하시고 in, out. 자, 얘만 선택하고 제가 in하고 여기다 out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트림 레이어입니다. 트림 레이어. 트림 레이어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맨 처음으로 찍는 레이어, 이 레이어의 이 듀레이션 있죠. in, out. 여기에 맞춰서 내가 그 다음으로 찍는 레이어들을 다 트리밍을 시켜줍니다. 자, 이게 이번에 그 피드백을 좀 받아서요. 내가 원하는 모든 레이어에 동시에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내가 이렇게 처음에 얘를 찍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어떤 거를 레퍼런스로 삼을 거냐 이겁니다. 기준을. 그래서 얘다라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놈을 선택을 해서 트리밍을 시키면 한 번에 모든 레이어가 이 처음으로 찍었던 레이어에 맞춰서 다 조절이 됩니다. 자, 얘 찍고 전체를 다 선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는 어차피 순차적으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 처음에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얘 찍고 얘 Shift 키 누르고 위쪽으로 찍어도 다 한꺼번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리밍 다중 레이어에 적용되게끔 수정을 했고요. 자, 다음 페이드 인 아웃도 예, 제가 그 테스터 분들한테는 1초를 다 기준으로 삼아놨는데요. 그것도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좀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예,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된 모든 레이어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놈, 나는 뭐 요놈 3개만. 자, 그래서 페이드 인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페이드 인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드 인 타임을 입력하세요. 프레임 단위입니다. 그래서 난 1초를 주고 싶다 하면 30, 뭐 난 20프레임을 주고 싶다 하면 20. 자, OK를 누르면 20프레임에 거쳐서 페이드 인, 오페서티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자, 이 키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좀 오페서티를 자동으로 열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레이어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좀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넣어놓지를 않았고요. 그건 좀 피드백 보내주신 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20프레임에 거쳐서 이렇게 페이드 인이 들어가고요. 자, 나머지 뭐 얘하고 얘는 한 10프레임 정도 줘볼까요? 페이드 인 한 10프레임 정도. 자, 이 키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0프레임. 그래서 원하는 프레임만치. 자, 얘 6번 얘는 뭐 페이드 인 얘 한 뭐 45프레임 정도 줘볼까요? 45프레임. 그러면 얘는 45프레임이 페이드 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페서티가. 자, 좀 색상 있는 솔리드를 가지고 좀 작업을 해보자. 예. 크레이트 솔리드로 해서요. 사이즈는 한 200에 200 정도. 자, 얘 듀플리케이트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페이드 인을 줄 건데 이제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자, 이 레이어 얘네들이 다 제각각 오페서티가 다를 수 있겠죠. 초기 값이.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어떤 초기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기 값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페이드 인아웃은 내가 원하는 모든 레이어 선택을 하고 뭐 예를 들어 페이드 인을 주겠다면 이게 동일하게 다 0부터 100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을 유지한 채로 페이드 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 40프레임 정도만 페이드 인을 주겠다. 오케이. 다음 40프레임에 페이드 인이 들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처음에 이 오페서티들을 보시면 페이드 처음은 0부터 시작을 하지만 엔드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초기 값 있죠. 네, 그 값으로 다 페이드 인이 고정되게끔. 자, 다음 페이드 아웃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껌뻑이지 않게끔. 자, 그래서 페이드 아웃, 뭐 페이드 아웃은 15프레임 줘볼까요? 다음은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자, 페이드 인 아웃이고요. 자, 글로잉 업, 글로잉 다운.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초기 값도 무조건 제가 그냥 20%로 고정을 시켜놨는데요. 이것도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얘도 글로잉 업. 이 글로잉 업 다운을 이렇게 인아웃에 맞춰지게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인아웃 사이즈에. 자, 그래서 글로잉 업을 실행을 시키면 다이얼로그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률을 입력을 하세요. 스케일 단위로 퍼센테이지. 뭐 예를 들어 나는 200%로 커지게 만들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초기 인점부터 아웃점까지 100부터 자기 처음 사이즈부터 200% 커지게 됩니다. 자, 얘는 익스프레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실제 데이터는 스케일이요. 실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시면 안 되고요. 익스프레션 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자, 뭐 익스프레션 지워버리겠습니다.